네, 두 번째 단원 벡터 연산, 그 첫 번째 벡터의 뜻입니다. 어떤 물체의 길이, 넓이, 그리고 부피, 속력, 이렇게 크기만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의 가장 큰 예가 속도, 힘 이런 거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느 정도 크기로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이 되는지,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일기예보에서 바람이 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정확한 전달이 안 되는 거겠죠. 하지만 초속 2m의 남서풍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만을 얘기했을 때 정확한 전달이 안 되고 그거의 방향까지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만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벡터라고 합니다. VECTOR입니다. 자, 개념 확인, 벡터인 것을 모두 고르래요. 물 튀긴 기름의 온도, 얘는 크기인 거죠. 얘는 스칼라예요. 해성의 속도,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그리고 그 속력은 얼마냐. 그러니까 얘는 벡터가 맞죠. 도서의 가격, 이것도 양밖에 없죠. 풀을 뽑는 힘,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느냐, 어느 정도 크기로. 그래서 리을도 풀을 뽑는 힘도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벡터의 표현인데요. 자, 벡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화살표 있는 거.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반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동일한 기호를 씁니다. 자, 얘는 벡터 AB라고 하는 거고요. 자, 벡터 AB,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벡터 AB라고 하면 A에서 B 방향으로, 이것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A에서 B 방향으로, 그리고 크기를 얘기하겠죠? 그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랍니다. 선분 AB의 길이. 그러니까 AB의 길이의 크기만큼 A에서 B 방향으로 벡터. 음, 이것을 우리가 벡터의 표현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 있으면 A에서 B 방향으로 힘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A를 시점, B를 종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벡터 AB의 크기, 선분 AB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 크기를 이제 벡터 AB 양 사이드에 절대값 기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값 벡터 AB. 우리는 이것을 그냥 벡터 AB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벡터 AB하고 벡터 BA는 당연히 다르겠죠. 물론 크기는 같겠지만 방향, 시점과 종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같은 벡터라고 하질 않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시점과 종점을 그냥 각각 어떤 점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소문자로 벡터 A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벡터는 소문자로 씁니다. 대문자로 쓰진 않아요. 점으로 표현하면 당연히 대문자로 쓰겠지만 소문자로 표시하면 그냥 하나의 기호로 표시하면 소문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가 벡터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개념 확인이에요. 자, 주어진 벡터들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래요. 벡터 A의 시점을 구하래요. 벡터 A가 지금 이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은 점 A인 거고요. 벡터 C의 종점은 F가 되는 거예요. 벡터 A와 방향이 같은 거, 크기는 몰라도 방향이 같은 거, 평이한 거 찾으면 되겠죠? 이게 뭐죠? 벡터 B가 되는 거죠. 뭐 벡터 B라고 하든지 아니면 B벡터라고 하든지 똑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1, AD가 루트 3인 직사각형에 대하여 자, 벡터 BC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벡터 BC니까 당연히 AD의 선분 길이가 똑같겠죠? 얘는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벡터 AC는 또 대각선 길이네요. 그래서 크기는 2가 되겠죠?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벡터 중에는 크기가 1인 벡터가 있어요. 자, 벡터 A의 크기가 1일 때 우리는 요 벡터 A를 뭐라고 하냐면 단위 벡터라고 해요. 유닛 벡터라고 하는데
단위 벡터. 그리고 크기가 0인 벡터가 있어요. 크기가 0인 벡터를 우리는 0벡터라고 합니다. 0벡터.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벡터에 대해서 뭐 단위 벡터라는 것이 있고, 뭐 0벡터라는 것이 있고, 응? 자, 개념 확인입니다. 그림에서 모는 한 칸의 크기가 1이라고 하네요. 단위 벡터를 구하래요. 그럼 단위 벡터는 당연히 크기가 1짜리니까 벡터 B하고 벡터 C인 거죠. 그래서 B 벡터, C 벡터. 오케이? 자, 서로 같은 벡터. 서로 같은 벡터는 당연히 시점과 종점이 같다라는 것이 아니고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돼요.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벡터 요소인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요 두 개 모두가 동시에 같을 때 우리는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하고 등호를 씁니다. 등호. 자, 크기와 방향 중에서 하나만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자, 하나의 벡터를 평행 이동을 해요. 하나의 벡터를 평행 이동해서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면 두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가 돼요. 완전히 같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점이 같지 않더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서로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벡터를 어떻게 찾냐면 벡터의 시점들을 다 일치시켰을 때 종점이 같게 되면 그러한 벡터들은 서로 다 같은 벡터가 되는 거죠. 다음 챕터에, 다음 단원에 우리는 위치 벡터라는 걸 배우는데요. 그 위치 벡터가 결국 그거예요. 수없이 많은 벡터들의 시점을 딱 고정시키는 거죠. 하나의 점으로. 하나의 점으로 딱 고정시키면 그 종점들로 인해서 벡터들이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치 벡터인 거고 현재는 그냥 벡터들의 시점은 서로 다 다를지라도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그냥 서로 상등인 벡터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벡터. 우린 이것을 역벡터라고 합니다. 역벡터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벡터 A하고 이놈의 역벡터, 아이고, 이놈의 역벡터는 당연히 크기가 어때요?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A 벡터 그렇게 읽는 것보다도요. 그냥 A의 역벡터라고 읽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요.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자, 벡터 AB하고 벡터 CD는 시점과 시점과 종점과 종점을 이었더니 평행사변형이 되더래요. 그러면 당연히 벡터 AB와 벡터 CD는 서로 같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벡터 AB고 거꾸로 가는 것이 벡터 BA인 거죠. 요 둘은 서로 역벡터가 되더라 이거예요. 개념 확인. 자, 정사각형 ABCD래요. AD와 같은 벡터를 구하래요. AD와 같은 벡터니까 평행한 거, 크기가 같은 거. 그러니까 당연히 벡터 BC가 되죠. 좀 쉽게 얘기하면 평행이동 시키면 된다 이거죠. 평행이동 시키면. 자, 벡터 AC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 당연히 벡터 CA가 되는 거죠. 오케이? 크기가 같은 것은 벡터 CA도 크기가 같고요. 벡터 BD도 벡터 DA도 다 크기는 같은 거죠. 오케이? 자, 지금 현재 벡터의 간단한 뭐 정의라기보다도 그냥 벡터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종류들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벡터의 뜻. 그림과 같이 한 변리가 1인 정사각형 두 개를 이어 붙였네요. 6개의 점들을 잡았어요. 시점과 종점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래요. 자, 벡터 AB와 방향이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래요. 벡터 AB와 방향이 같은 것은 당연히 FC, ED인 거죠. 그죠? 자, 벡터 FC, 벡터 ED 되는 거고요. 자, 벡터 BE의 크기를 구하래요. 벡터 BE의 크기는 얘는 뭘 쓰란 얘기죠? 피타고라스 쓰란 얘기죠. 그렇죠? 한 변 길이가 1이니까 얘가 2가 돼서 얼마 돼요? 피타고라스면 루트 5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벡터래요.
자,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ABC에 세변 AB, BC, CA의 중점을 잡았네요. 자, 6개의 점을 잡았어요. 자, AF와 같은 벡터를 구하래요. AF, 요 벡터와 같은 거. 자, 생각해 보세요. 중점을 이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요 사각형, 평행사변형이에요. 오케이? 자, 얘도 평행사변형입니다. 물론 얘도 평행사변형인 거죠. 평행사변형이 많아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AF와 서로 같은 벡터를 구하라니까 자, FC 보이죠? 그 다음에 DE 보이죠? 그렇죠? 자, 벡터 FC, 벡터 DE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AE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 AE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것은 네, 벡터 EA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요. 네, 벡터 덧셈과 뺄셈입니다. 자, 벡터의 덧셈이에요. 자,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벡터 A, B하고 벡터 B, C를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벡터 A, C가 된대요. 자, 얘는 지금 삼각형 원리로 얘기한 건데요. 자, 벡터의 덧셈을 기하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삼각형 원리가 있고 평행사변형 원리가 있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네? 자, 삼각형 원리가 지금 현재 이거예요. 삼각형 원리가 벡터 AB, A에서 B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을 하고 B에서 C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을 해요. 힘이 A에서 B로 작용을 하고 연이어 B에서 C로 작용을 하게 되면 실제 그 물체는 A에서 C 방향으로 그리고 또 C까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는 B를 징검다리 역할로 해서 벡터 AC가 되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0벡터하고 덧셈하면 되면 어떻게 될까요? 0벡터나 역벡터. 당연히 0벡터하고 더해봤자 자기 자신 되고요. 역벡터하고 덧셈하게 되면 당연히 뭘까요? 0벡터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평행사변형 원리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벡터 BC 있죠? 벡터 BC를 평행이동해가지고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A 쪽으로 옮겨요. 시점을. 이렇게 옮겨요. 자, 얘가 벡터 BC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서. 그래서 벡터 A, B하고 벡터 B, C에 대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제3의 꼭지점까지 쭉 그으면 얘가 두 벡터 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원리는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삼각형 원리는 A에서 B를 갔다가 B에서 C를 가는 거니까 결국 A에서 C를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고 평행사변형 원리는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A 벡터하고 B 벡터에 대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이렇게 AB하고 AD를 이웃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제3의 꼭지점 C를 찾아내고 A에서 C까지 이으면 두 벡터의 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평행사변형은 시점이 일치될 때, 삼각형 원리는 물체가 A에서 B 거쳐서 B에서 C 가는 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원리로 벡터의 덧셈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개념 확인입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래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시점이 일치됐죠. 그러니까 제3의 꼭지점을 딱 잡아서 뭐 하면 되죠? 네, 이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벡터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 벡터의 합이 되더라. 그죠? 자, 두 번째는 벡터 B를 뭐 하면 돼요?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죠. 벡터 B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얘가 벡터 B 벡터예요. 그래서 삼각형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주면
그렇죠? 이렇게 이어주면 내가 찾고자 하는 두 벡터가 합이 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셨죠? 자, 덧셈에 대해서는 어떤 연산 법칙이 있느냐? 당연히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분배 법칙은 덧셈 말고 따로 곱셈이라는 것이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덧셈 연산 말고 다른 연산이 정의돼 있어야 하는데, 자, 벡터의 덧셈,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뺄셈인데요. 나눗셈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벡터에는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이라는 거 있는데요. 곱셈은 또 두 가지예요. 곱셈은 내적이라는 곱셈과 외적이라는 곱셈이 있는데, 그것은 좀 차후에, 차후에 배우게 되는 거고요. 자, 네,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뭐 굳이 얘기를 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 알 거예요. 자리 바꾸거나 연산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뭐 무방하니까. 자, 개념 확인. 벡터 연산법칙을 이용하여 나타낸 계산 과정이다. A, B, C, D, B, C. 그래서 C, D하고 B, C를 서로 뭐 했어요? 자리 바꿨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을 한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괄호를 딱 결합시켰네요. 그래서 얘는 결합 법칙. 그렇죠? 그래서 B, C, C, D. 아, C를 거쳐서 B에서 D까지 가는 거니까 벡터 BD가 되고요. 다시 또 가운데 B가 또 다리 역할에서 A에서 D까지 가게 되더라. 라고 간단한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벡터의 뺄셈은 뭐냐? 자, 벡터의 뺄셈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당연히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A, B 빼기 벡터 A, C. 그러면 얘는 벡터 A, B. 자, 얘는 뭐의 마이너스 벡터 AC잖아요. 마이너스 벡터 AC 빼기 벡터 AC.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더하기에 마이너스 벡터 AC인 거고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CA 벡터의 역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벡터 AB 더하기 벡터 CB가 되는 거죠. 아, 이거 CA죠? CA. CA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B 벡터 더하기 CA 벡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보세요. AB 벡터 더하기 CA 벡터잖아요. CA 벡터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얘를 서로 자리 바꾸게 되면 벡터 CA 더하기 벡터 AB이기 때문에 A가 다리 역할을 해줬죠. 그러니까 벡터 C,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벡터 C, B.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 합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더라. 자, 그럼 얘를 다시 지우고요. 지우고 AB 벡터, AB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 AB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는 뭐가 된다? CB 벡터가 되더라 이거죠. 자, 얘는 벡터의 뺄셈은요. 벡터의 뺄셈은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많이. 오케이? 자, AB-AC가 CB라고 돼 있는데요. 자, 얘는 자, 뺄셈인데요. 이렇게 바라보세요. 시점이 일치되어 있죠. 시점이 어떻게 됐다고? 시점이 일치되어 있어요. 시점이 일치되어 있으면 그거 뺄셈은 CB 벡터예요. 뒤에서 앞에 있는 벡터. 뒤에 있는 AC 벡터의 C가 시점으로 가고요. 앞에 있는 B가 종점으로 가요. 오케이? 자, AB 벡터 마이너스 AC 벡터는 CB 벡터이다.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벡터의 뺄셈은 뒤에 있는 것부터 앞에 있는 것을 보는 벡터 CB 벡터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뒤에서 앞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를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뒤에서 앞을 본다 생각하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벡터의 뺄셈의 첫 번째 상황이고요. 자, 벡터의 뺄셈의 두 번째는 벡터의 뺄셈이 유용한 이유가 뭐냐면요. 벡터의 뺄셈은 시점을 일치시킬 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시점 통일할 때 많이 써먹게 돼요. 시점 통일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벡터 AB, 벡터 AB. 자, 벡터 AB하고 동일한 표현이 뭐냐면요. 벡터 OB 마이너스 OA 벡터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뺄셈이죠. 시점이 통일되어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앞을 쫙 보고 있어서 벡터 AB가 나오죠. 이것만 되겠어요? PB 벡터 마이너스 PA 벡터도 되는 거죠. 당연히 QB 벡터 마이너스 QA 벡터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벡터를 제3의 꼭지점으로 제3의 점을 시점으로 표현할 때, 바꿀 때 벡터의 뺄셈을 이용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먼저 그림상으로 개념 확인. 자, A-B 벡터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A-B 벡터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BA 벡터 이런 식으로 되더라. 자, 그다음 두 번째는 A-B 벡터니까 하나를 뭐예요? 평행이동 하겠죠? 응? 자, 평행이동 합시다. 뭘 평행이동 할까요? A를 평행이동 할까요? 이렇게 요거니까 이렇게 평행이동 되겠죠? 오케이? 자, A-B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B니까 요렇게 가야죠. B의 역벡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실제 이으면 뭐가 된다?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이거 요 벡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집중 연습 해보시고요. 자, 선생님이랑 문제 또 풀어봅시다. 예제 1번이에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래요. BC, AD, CA. 보세요. 딱 보니까 B에서 C로 갔어요. C에서 A로 갔어요. A에서 D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에서 출발해서 D로 끝났죠. 그러니까 얘는 벡터 BD라고 바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누구를 거쳐서 갔다. 그림을 따로 뭐 그리지 않더라도. 예? 자, 얘는 A에서 출발해서 B, B에서 D, D에서 C, C에서 B로 갔네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벡터 AB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어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예제 2번.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 O라고 하고 OA 벡터가 X, OD 벡터가 Y래요. 다음 벡터를 X, Y로 나타내래요. 자, AD 벡터래요. AD 벡터. AD 벡터니까 요 벡터죠. 그죠? 그럼 뒤에서 앞을 보니까 당연히 Y 벡터 마이너스 X 벡터인 거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 자, 1번 AD 벡터 현재 나와 있는 스몰 x하고 스몰 y는요. 다 시점이 뭐로 돼 있어요? 5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OD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그래서 OD 벡터가 벡터 y고 OA 벡터가 벡터 x니까 벡터 y 마이너스 벡터 x인 거죠. 자, 두 번에 DC. 자, DC 벡터 당연히 OC 벡터 마이너스 OD 벡터겠죠. 그러면 OC 벡터는 뭐죠? X의 역벡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벡터예요. 그 다음에 OD 벡터가 Y 벡터니까 마이너스 Y 벡터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BA 벡터,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 OA가 X이고요. OB 벡터는 Y의 역이죠. 그래서 플러스 Y 벡터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셨죠? 자, 벡터의 시점 통일은 뭘로 한다? 뺄셈으로 표현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 또 풀어보세요. 네, 세 번째, 벡터 실수배입니다. 자, 벡터의 실수배는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벡터에다 실수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벡터와 어떤 실수에 대해서 서로 곱한 거. KA 벡터. 어? K 곱하기 벡터 A. KA 벡터. 얘를 벡터 A의 실수배라고 한다. 자, A 벡터가 0 벡터면요. 당연히 실수하고 0 벡터를 뭐 저기 곱하면 당연히 0 벡터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A 벡터가 0이 아닐 때. A 벡터가 0이 아닐 때 K가 양수잖아요. K가 양수가 되면 방향이 같아요. K가 음수이면 당연히 방향이 반대겠죠. K가 0이면 0 벡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럼 양수일 때 방향이 같고요. 그거의 크기는 K 벡터 A의 크기다. 즉, 벡터 A의 크기에 K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K가 음수이면 방향은 반대이고 그 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K의 벡터 A의 크기가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냥 뭐 EA 벡터가 뭐냐? EA 벡터는 A 벡터를 두 배로 쫙 늘린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A 벡터는요? A 벡터를 세 배로 쫙 늘리고 방향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자, 어떤 벡터를요. 자기 자신 크기로 나누잖아요. 한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면 자, 벡터 A 크기분의 벡터 A. 자, 얘는 요거의 크기를 딱 구하잖아요. 자, 요거의 크기를 구하면 분모는 벡터 A가 크기가 되고 분자도 벡터 A의 크기가 돼서 1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를 자기 자신 크기로 나누게 되면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돼요. 그리고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한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에서 A 벡터 나누기 A 벡터의 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얼마짜리? 1짜리 단위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개념 확인입니다. 자, 두 벡터 A, B가 그림과 같대요. 자, 다음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내래요. A 더하기 2B 벡터네요. 그러면 A 더하기 2B 벡터는 A 벡터는 그냥 이렇게 가로선인 거고요. 2B 벡터는 B 벡터를 2배 하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요것들의 합이니까 당연히 얘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A 벡터의 2분의 1배래요. 그러면 요것이 이거 색깔을 다시 파란색으로 요것이 A 벡터의 반절이겠고요. 자, 마이너스 3B 벡터네요. 그럼 마이너스 3B 벡터는 B 벡터 반대 방향이면서 3배니까 요것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이들의 합이니까 당연히 요것이 되겠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가셨죠? 자, 그러면 두 벡터 어떤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연산 법칙 또 뭐 있냐?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실수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K 곱하기 L A 벡터나 KL A 벡터나 그리고 K 더하기 L A 벡터는 KA 벡터, LA 벡터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연산 법칙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성립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해서 더하기 빼기 뭐 했던 그런 연산들을 동일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 꺼리낌 없이 자유조절해도 된다는 거죠. 개념 확인 보세요. 얘는 이렇게 분배해서 2a 벡터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b 벡터 그 다음 마이너스 6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겠죠? 그래서 2a 벡터 마이너스 6a 벡터는 마이너스 4a 벡터가 되고요.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7b 벡터가 되겠죠. 오케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벡터의 평행. 자, 벡터의 평행. 자,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방향이 같던지 정반대이던지 그러면 두 벡터는 평행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 벡터. 그러면 A 벡터와 평행한 것은 요것도 평행하고 요렇게 되는 것도 평행하다는 거예요. 물론 크기마저도 같은 동일한 것도 두 벡터가 서로 같은 거지만 B로 표현했을 때 여전히
두 벡터는 평행하다고 해요. 오케이?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방향상으로 같던지 반대던지. 자, 반대라면 역벡터와 동일한 방향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행하다고 하고 얘를 기호로 이렇게 평행 기호를 쓴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벡터가 평행하면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가 되더라. 자, 왜 그런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느끼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 거. 오케이? 자, 왜 그러냐? 방향이 같거나 반대이기만 하면 된댔죠.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그죠? 한 벡터를 내가 실수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A 벡터와 방향상으로만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지 크기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KA 벡터는 기존 A 벡터와 당연히 평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개념 확인입니다.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함을 보이는 과정이래요. 자, P 벡터가 2A 벡터 더하기 B 벡터고요. Q 벡터가 10A 벡터 더하기 5B 벡터이래요. 자, 그럼 Q 벡터는 10A 벡터 더하기 5B 벡터는 2A 더하기 5B 벡터라는 거니까 5로 묶어냈네요. 그렇죠? 그러면 2A 더하기 B 벡터가 바로 P 벡터니까 얘는 5P 벡터잖아요. 그러면 결국 Q 벡터가 5배의 P 벡터이니까 Q 벡터가 P 벡터의 실수배니까 서로 뭐다? 평행하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평행하면 크기는 다를지라도 방향이 같던지 반대 방향이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종점하고 이은 그 직선상에 다른 종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요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게 되면 요 벡터의 종점과 기존 벡터의 종점이 시점하고 이었을 때의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 평행하지 않는 두 벡터에 대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한대요. XA 벡터 더하기 YB 벡터가 0이잖아요. 0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X하고 Y 실수는 모두가 다 0이 돼야 한다. 자, 여기서 A 벡터도 0 벡터가 아니고요. B 벡터도 0 벡터가 아닌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XA 벡터 YB 벡터가 X 프라임 A 벡터 Y 프라임 B 벡터가 같으면 X와 X 프라임, Y와 Y 프라임이 같다는 거예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자, 첫 번째 거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X A 벡터 더하기 Y B 벡터가 0 벡터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X가 0이 아니어 봐요. X A 벡터는 마이너스 Y B 벡터가 되고요. 결국 X가 0이 아니니까 A 벡터는 마이너스 X분의 Y B 벡터예요. 그러면 결국 얘는 K 곱하기 B 벡터의 실수 K. 요거 저점이 실수니까요. 그럼 뭐예요? A 벡터가 B 벡터의 실수배면 A 벡터와 B 벡터가 뭐란 얘기죠? 평행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제조건이 뭐예요? 평행하지 않더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나와요. 그러니까 X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X는 0이 돼야 돼요. 그럼 X가 0이면 얘는 없어져요. 그러면 Y, B 벡터가 0 벡터가 되려면 Y 또한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개념 확인.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대요.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x, y 구하라. 그러면 좌변의 a 벡터의 개수와 우변의 a 벡터의 개수는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런 거로 y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 다음 좌변 b 벡터의 개수 2x-1과
우변 B벡터의 개수 마이너스 3 같더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을 조건이래요. 자, 이 또한 별표치해야 돼요. 자, 이 또한 별표치한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냐?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대요. 서로 다른 세 점이. 자, 요 그림을 참조합시다. 자, 한 직선상에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어요. A점, B점, C점이 있대요. 그렇게 되면 AB 벡터하고 AC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AC 벡터라는 것이 K의 AB 벡터와 같겠죠. AB 벡터에 적당한 실수 K를 곱함으로 인해서 AC 벡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얘를 만족하게 되면 여기 있는 A점, C점, B점은 동일 직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한 직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선생님이 벡터의 뺄셈을 통해서 식을 좀 조작을 하잖아요. 조작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AC 벡터는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가 되고요. K배에 AB 벡터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OA 벡터를 이항시키면 OC 벡터라는 것은 자, 이항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K의 OA 벡터 더하기 K의 OB 벡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1 마이너스 K를 실수 M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K를 N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OC 벡터는 MOA 벡터 더하기 NOB 벡터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M이라는 것이 1-K이고 N이라는 것이 K니까 두 개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1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OC 벡터가 OA 벡터의 n배 더하기 OB 벡터의 n배의 합과 같더라. 중요한 거. m 더하기 n은 반드시 뭐다? 1인 거다 이거죠. 두 벡터의 개수의 합이 1이 되면 여기 있는 C점, A점, B점은 한 직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OC 벡터라는 것은 OA 벡터와 OB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얘는 지금 이 식에 와서 보면 생소하지만 응? 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는요.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죠. 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C라는 점은 A와 B의 적당한 비율의 외분점이죠. 그렇죠? 자, 얘를 선생님이 N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점 C는 A, B의 M 대 N 외분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라는 것은 M-N, MB-NA인 거죠. 그렇죠? 아, N 대 M이죠. 그렇게 되면 C는 M-N, NB 플러스 M-N -MA예요. 이때 요거의 개수 M-N분의 N, M-N분의 마이너스 M. 요 둘의 합이 얼마죠? 1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분점이에요. 내분점도 마찬가지예요. 내분점도. 그러니까 내분점이든 외분점이든 즉 분점 입장에서 보면 점 C가 A, B에 적당한 B의 분점이 되면 A, B의 개수의 합이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거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개념 확인입니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개의 점이 있는데요. 자, AC가 K, AB를 만족시키는 K 값 구하래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죠. 자, AC 벡터라는 건 뭐죠?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OC-OA 벡터. 얘는 K배의 OB-OA 벡터겠죠? 그대로 냅니다. OC, EA-B, EA 벡터, 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A 벡터겠죠? 얘는 K배의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좌변 정리하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마이너스 KA 벡터 플러스 KB 벡터니까 서로 끼리끼리 개수가 같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집중 연습 풀어보시고요. 예제 1번입니다. 자, 마름모 ABCD에서 대각선의 교점은 O라고 하고 AB가 X, BO가 Y래요. 다음 벡터를 XY로 나타내나요? AC 벡터? 자, AC 벡터는 AO 벡터를 몇 배 하면 되죠? 2배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AC 벡터는 2배의 AO 벡터이고 AO 벡터라는 것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X벡터 더하기 Y벡터겠죠? 그래서 얘는 2배의 X벡터 더하기 Y벡터 해서 2X벡터 더하기 2Y벡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BC 벡터와 같은 것은 AD 벡터죠. 그렇죠? 근데 AD 벡터는 Y 벡터가 여기까지 넘어가면 당연히 X 벡터 더하기 이게 되겠죠. 얘가 뭐죠? 2Y 벡터죠. 그래서 얘는 X 벡터 더하기 2Y 벡터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음? 자, 예제 2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벡터 x를 AB로 나타내래요. 그냥 뭐 자유조절하는 거죠. 그렇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x 벡터니까 4x 벡터는 나머지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2a 벡터 더하기 2b 벡터 따라서 x 벡터는 2분의 1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b 벡터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마이너스 2x 벡터가 있네요. 다 이항해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겠죠? 분배 법칙 한 다음에 x 벡터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거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너무 간단한 거여서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예제 3번. 자,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대요. 실수 x, y 값을 각각 구하래요. 그러면 두 벡터 a하고 b가 평행하지 않으면 요거의 개수와 요거의 개수가 0대하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식 풀면 돼요. 그래서 3x-y가 0이고 x 더하기 4y가 3이면 되는 거죠. 얘를 연립해서 x값, y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x-2y, x-2y가 우변 3이면 되고요. 2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4이면 되겠죠? 이 둘도 연립방정식을 풀면 나오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예제 4번.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있는데 P벡터가 이거래요. 그러면 MA 벡터 더하기 P벡터, B벡터 마이너스 P벡터가 서로 뭐가 되래요? 평행이 되도록 M을 구하래요. 평행하면 자, 요 벡터와 요 벡터가 평행하면 둘 중에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씁시다. MA 벡터 더하기 P 벡터는 K배의 B 벡터 마이너스 P 벡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MA 벡터 더하기 P 벡터는 KB 벡터 마이너스 KP 벡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P 벡터가 3A 마이너스 2B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자, 요 자리에 3A 마이너스 2B 벡터. 요 자리에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정리하면 M 더하기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가 좌변인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3ka 벡터 그 다음 2k 더하기 k 그러니까 얘는 3k인가요? 네, 3kb 벡터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3k가 돼야 하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m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k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m 더하기 3은 2가 되면 되겠네요. 그럼 m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그냥 1차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래요. 그러면 뭐 있었죠? 한번 써볼까요? ABC가 한 직선상에 있으면 AB 벡터는 K의 AC 벡터. 선생님 K를 여기다 붙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OC 벡터는 MOA 벡터 더하기 NOB 벡터인데 M 더하기 N은 얼마다? M 더하기 N은 1이다. 또는 얘를 이렇게 쓰면 되죠. K의 OA 벡터 플러스 1-K의 OB 벡터 이렇게 한꺼번에 써도 되는 거죠. 오케이? 자, AB 벡터가 나왔고요. AC 벡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정계수 m이 있으니까 여기다 k를 곱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k a 벡터 더하기 k b 벡터는 2 마이너스 m a 벡터 더하기 m b 벡터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k가 2 마이너스 m이고 k가 m이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k가 m이고 마이너스 2k가 2 마이너스 m이니까 k 자리에 m 쓰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m은 2 마이너스 m.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오케이? 어때요? 그냥 방정식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1단원 벡터의 연산 부분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연습해야 할 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평면도형에서 오각형, 육각형 이 안에서 벡터의 덧셈, 뺄셈 그리고 어떤 선분을 어떤 벡터를 뭐 기존 벡터로 표현을 해보라는 거. 그리고 벡터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지. 현재 여기 있는 문제처럼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개수합이 1이라는 거.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중단원 실전 문제하고 그다음 발전 문제 보면 진짜 우리가 연습해야 할 문제들이 그냥 엑기스로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충분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푸시길 바랍니다.